서울회생법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하면은 꽤나 괜찮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빚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죠. 근데 내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느 법원이 유리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내가 뭐 제주도에 산다, 대구, 부산에 산다 하시는 분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느냐? 사실은 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가능한 경우들도 있고, 이 관할의 어떤 예외 아니면 관할의 특칙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짧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는 주소지가 일단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직장 주소지. 그러면 내가 안양에 살아. 안양에 사는데 강남에 회사를 다녀. 그러면 안양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직장을 다니니까 거기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신청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서울에 신청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수원이랑 서울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아무래도 서울이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서울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서울에 신청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안양에 살아. 근데 서울에 내 가게가 있어. 내가 사업소득자야. 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서울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서울에 직장이나 사업소가 있으신 분들,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너무 당연하고, 요렇게는 원칙적으로 서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서울 신청 가능한 데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부부. 우리 남편이 아니면 우리 아내가 서울에 신청을 해서 사건이 진행 중이야. 그러면 부부가 아무래도 공동으로 이 생활을 하는 편이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 예. 그래가지고 우리 배우자가 신청하고 있는 관할법원에 내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직장도 인천이고 집도 인천이야. 근데 우리 남편은 집이 인천인데 남편 가게가 서울에 있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서울에 신청했어. 그러면 배우자, 아내. 왜냐면 직장이랑 여기 주소지가 다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회생 파산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법인회생 파산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법인회생 파산하면 다 서울에 신청 가능한 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회생 파산을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전국 어디에 사셔도 서울회생법원 관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요 분이 대전에 사세요. 대전에. 그 다음에 회사도 원래 대전에 있었어. 근데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고 서울에 임대사업장들이 꽤나 있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업장 주소지를 해놓고 건물들이 다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신청할까 하다가 서울에 신청 못합니까 해서 이 회사의 등기를 서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의 회생법원에 이 법인 파산을 신청을 하고, 이 대전에 계시는 이 대표님 개인회생도 서울로 올렸는데 별 문제 없이 다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법인회생 파산의 관할이 조금 넓거든요. 이 서울과 경기도, 심지어 강원도까지 해서 수원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데는 싹 다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릉에 계신 서핑 뭐 이거 하는 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했는데 그분도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법인회생 파산의 대표자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잘 없긴 한데, 보증인, 주채무자 관련해서는 또 주채무자의 관할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서울회생법원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고자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부산회생법원이고 뭐 어디고 상관없어요. 회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생의 주된 이유가 남의 보증을 서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주채무자가 빚을 안 갚아가지고 나한테 연대보증 채무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회생을 하게 됐는데, 이 주채무자가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 그래서 주채무자가 서울에 회생법원 신청을 하면 내가 부산에 살더라도 이 주채무자에 따라가지고, 왜냐면 얘 때문에 내가 회생을 하게 된 거니까, 이 주채무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주채무자가 진행하는 법원에 내 관할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이렇게 회생법원들이 다 보통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회생법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하면은 꽤나 괜찮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부부 아니면 법인회생 대표자는 법인회생 따라간다, 회생파산 따라간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 따라간다, 요거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법원에 선택적으로 신청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이거 많았어. 옛날에 서울회생법원이 한 2, 3년 전에 실무준칙을 개정해가지고 이 주식이랑 코인 안 보겠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주식 코인 해가지고 문제 있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코로나 이후로 막 그런 분들 지방법원에 신청하면은 다 손실 청산가치 반영해라 뭐해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변제기간이 짜졌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그거 다 빼주니까 너도 나도 서울로 다 신청하려고 해서 서울로 옮겨도 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그때 저희가 그렇게 몇 건 해봤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뭐 자기 있는 친척 집으로 옮기고 뭐 하고 했었는데 그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별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법적인 관할을 서울회생법원에 두고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서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관할에 대해서 보정을 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생각나는 보정들이 뭐였냐면은 대구에 주소지가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실제로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지 기지국 수발신 내역 떼갖고 오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되게 무리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울에 갑자기 취업을 하고 고시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소 등록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게 믿어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 최근 취업에 최근 이사까지 겹쳐지니까 그 회생위원님은 그거 내라 그랬어요. 사무실 뭐 사진이라든가 뭐 그 이사하게 된 경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많은 경우에서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대로 이 사람의 현 주소지가 서울에 있다거나 현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아주 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딴 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기각을 낸다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어요. 거짓말, 법원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만약이라도 여러분들이 서울회생법원에 꼭 관할이 필요하시다면은 뭐 실제 이사 오시든가 아니면 실제로 뭐 단기간이라도 서울에 이제 그 직장을 잡으신다든가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간단하게 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지나 회사나 아니면 우리 가게가 있는 그곳에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관할이 된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회생하는데, 이 법인 대표라면 법인이 회생하는데, 그래서 연대보증 채무자라면 주채무자가 회생하는데 여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